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란님께서 우원식 전문가도 부인 못한다. 관상은 과학이다. 라고. 아, 그런 관상인가 보군요. 야,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좀 관상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자, 43년생 불량 늙은이님 오셨죠? 시골맘님 오셨고요. 떨사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10월 위기설입니다. 도대체 이 10월 위기설 누가 자꾸 퍼뜨리는 걸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10월 위기설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 이 10월 위기설이라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내용이 없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근거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 10월 위기설의 가장 핵심은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증교사와 관련된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이 9월 20일쯤 결심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부분은 9월 30날 정도에 결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하순쯤에는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예측인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통상 선고는요, 한 달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보다 조금 더 갑니다. 한 달보다 조금 더 가요. 그래서 한 달하고도 한 2주 정도, 한 달 보름 정도는 돼야지 선고가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2달 뒤에 선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심하고 2달. 좀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 2달 뒤에 선고 나기도 합니다. 왜? 자료가 많으니까 판사들도 차분히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난다는 게 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법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증인도 하도 많이 불러제껴 가지고 이 증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때그때 다 살펴야 돼요. 따라서 9월 20날에 결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10월에 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10월에 난다고 하더라도 10월 하순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위기설 사실 좀 그닥이에요. 그닥. 그 다음에 위증교사 부분은 9월 30날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9월 30날이 이 결심 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달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0월이 아니라 11월로 넘어가요. 게다가 10월에 왜? 뭐가 많습니다. 당장 10월에 이것저것 초반에는 국군할 날 이런 거 휴가도 있고요. 처리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1월은 가야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0월 위기설 이거는 사실 좀 근거가 약해요. 10월 달에 선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무슨 10월 위기설이야. 그런데 자꾸 10월 위기설 합니다. 그리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기껏해야 1심이에요. 1심. 1심인데 앞으로 2심, 3심 다 남았는데 무슨 10월 위기야.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인가 하는 새끼는 또 뭐라 그럽니까? 뜬금없이 딱 떠드는 얘기가 판결 불복 빌드업 이딴 소리라고 있죠. 아니, 기껏해야 1심인데 무슨 판결 불복이야. 판결 불복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 판결 불복하면 항소하면 되지. 자, 이게 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거 없는 얘기들 자꾸 키워가지고 10월 달에 위기가 올 것처럼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툭 하면 위기설. 10월 위기설. 맨 처음에 2022년 재작년에
2022년 10월 위기설 그러다가 12월 위기설이랬다가 2월 위기설이랬다가 4월 위기설이랬다가 6월, 8월 맨날 위기설이래.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뭐가 있긴 있었죠. 뭐? 항상 그때마다 검찰이 뭔가 난리를 떨었고, 검찰이 난리를 떨면 그때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박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낙연 쪽에서 지랄 발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 라고 했었지. 결국 10월 위기설은 뭐다? 10월 달이 되면은 이낙연 쪽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10월 위기설을 퍼뜨리고 다니는 작자들은 누구? 낙연이지 뭐. 이낙연이지. 자,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기사? 재등판 김부겸 10월 위기설에 숨죽였던 비명들 기지개라는 기사입니다. 자, 10월 위기설에 숨죽였던 비명들이 기지개를 켠다. 이재명 대권 운명 걸린 10월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별 후폭풍. 아이고 내 진짜 지랄 발광. 그러면서 예열 들어간 비명 삼김 10월 변곡점 기다린다. 아주 대놓고 10월이야. 그냥 딱 날짜를 정해놨어. 그러면서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존재감이래. 아예 이재명 1심 결과에 달려있대.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난리가 날 거래. 아, 나 진짜. 아예 그냥 고사를 지내지. 자, 이게 뭐냐면은요. 100만 원 이상 선고하라고 지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사실상. 한동훈이가 맨날 툭 하면은 민주당에서 뭐 재판 관련해서 입장 발표하면은 그 사법부에 압력 행사하지 말라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입장 발표했는데 검사들이나 한동훈이는 툭 하면 뭐 사법부에 뭐 압력을 행사한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죠. 즉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는 이유는요. 바로 사법부, 재판부한테 이재명한테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선고하세요 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다들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선고해. 이거를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누가 퍼뜨린다는 거예요? 검찰이 퍼뜨린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몇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김부겸 총리는요, 자기가 비명으로 분류되는 것도 그닥 탐탁치 않아 합니다. 내가 왜 비명이야? 개인적으로 김부겸은요,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까운 편이래요. 제가 그거는 양쪽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만 이 양반이 요즘에 그 책도 좀 쓰고 강연도 좀 다니고 방송 출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 돈을 좀 버시고 싶으신 것 같아. 돈 버시려고 지금 활동을 하시려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조금 방송국에서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한마디로 자기 돈벌이 하려고 이재명 팔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 이낙연이나 검찰이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10월 위기설을 키우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말씀도 지금 잘 안 해. 근데 왜 갑자기 김경수를 들먹거리면서 10월 위기설 이 사람들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껏해야 1심이야. 1심. 그런데 한동훈이 얘도 웃기는 거 아니야. 탄핵 빌드업, 판결 불복 빌드업 하려고 그래서 검사 탄핵을 한다는 둥. 그런 이상한 개소리. 바로 그겁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이 재판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이 유죄가 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민재판 하라 이거지. 판사들한테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하내동하면 안 되겠죠. 자, 물론 이런 부하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적폐 언론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30일 결심 공판, 뭐 이르면 내달 선고, 30일 이르면 내달 선고, 이르면 내달 선고, 심지어 이제는 뭐 국회의원 30명이 재판 넘겨질 것, 여의도 요동치나, 이제 점점 10월이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는 10월 사법 리스크를 그냥 아예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보이죠.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10월 위기설은 말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10월에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둘째, 나와봤자 1심. 그거 나온다고 이재명 대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 안 드리는데 유죄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 정상적인 판사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 새끼들하고 이낙연 쪽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유죄 판결 내리라고 자꾸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사안이 뭡니까? 첫 번째,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뭐가 선거법 위반이란 거예요? 나 김문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 백현동 사업을 하는데 이거 빨리 허가를 안 내주면은 이거 빨리 허가를 안 내준다고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 압박을 받았고 나 정말 위협을 느꼈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안다 모른다는 뭐 김문기 안다 모른다는 뭐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야. 어? 그리고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늘상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인들이 좀 곤란한 질문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말 했다고 위증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런다고?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위증으로 걸려들 사람 되게 많아. 지금 뭐 국회에서 툭 하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새끼들 다 잡아 넣어야 돼. 에?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지금 헌법재판관 뭐 후보 툭 하면 잘 모른다 그러대. 그 다음에 심우정 잘 모른다 그러대. 걔 다 잡아 넣어야 돼. 에?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협박받았다. 근데 내 개인의 그 판단이야. 내 내심의 판단이야. 그거 뭐 어쩌라고. 그리고요, 협박받았다라고 말한 곳이 어딥니까? 국회예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은요,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위증죄로 처벌 안 받고 다른 죄로는 더더욱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건 애시당초에 기소부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증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위증교사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2002년 얘기라 그랬죠. 그거에 몇 번째 연장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증교사의 결과물이라는 게 뭐? 자, 김진성이라는 사람, 성남시장의 그 비서였다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그래서 위증을 해줬다는 건데, 위증이 뭐냐? 아,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거야.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이 얘기라고. 겨우 이거 하려고 위증교사를 한다고?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그래. 제가 그러고 지금 검사 새끼들이 툭 하는 써먹는 얘기가 뭡니까? 검사 사칭 하는데 그 검사 사칭을 누가 한 겁니까? KBS 최초로 PD가 한 거라 그랬죠. 이재명 대표는 그 옆에 있다가 모진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거라고. 최초로 PD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 사칭에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하고 당시 성남시장, 그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한테 덮어 씌웠다고. 왜? 당시 최초로 PD가 보도했던 그 내용이 뭐다? 성남시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었거든. 성남시장과 지역 건설업자, 그리고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었어요. 그게 성남시장 김병량 씨 이름으로 이렇게 막 육성으로 나온 거였단 말이야. 그래,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검사 사칭이라는 엉뚱한 사건이 튀어나온 거고, 그 엉뚱한 사건을 KBS PD한테 덮어씌우려다 보니까 KBS하고 성남시하고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당시 별로 힘도 없었던 이재명한테 덮어씌웠던 거예요. 그게 지금에까지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 어디 하나 처벌받을 사안인가요? 이게 검찰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억지 쓰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래도 10월 위기설입니까? 아, 나 진짜.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10월 위기 하는 건 뭐겠어요? 이낙연이가 이걸 핑계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벌써 2022년, 재작년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행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시도해서 잘 안 됐는데 그걸 또 한 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지. 참. 정말 특이한 것은요. 때 맞춰서 10월 위기설 나오자마자 그 얘기가 처음 딱 보도되자마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가 검사 탄핵은 판결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이낙연이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새미래민주당? 얘 뭡니까 얘들? 지금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원외 군소 정당 아닙니까? 갑자기 출범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낙연도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죠? 이 뭡니까 얘네들? 참, 아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움직이자마자 한동훈이 하는 얘기가 검사 탄핵은 판결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 새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만약에 1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 재판부에 대한 비방 같은 거 하지 말자. 또는 판결에 불복하지 마라. 이런 거 선언을 미리 좀 해라.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자, 이 한동훈이 개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법안의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 탄핵 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참 못됐죠. 아유 진짜. 자 그런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기묘한 것이 그 무렵에 딱 이낙연을 비롯한 얘네들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딱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검찰이 밑밥을 깔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엊그제 녹취 파일 얘기를 참 많이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녹취 파일 부분도 저는 사실 그 녹취 파일 재생한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였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기사 다 녹취 파일만 나오잖아요. 예. 그 앞뒤 내용은 싹 날라가고 구체적인 내용 없어지고 뭡니까? 예, 언론 플레이 하려고 처음에 예정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녹취 파일 내용이 뭐다? 검찰이 튼 것은 매우 편집된 내용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악마의 편집된 거를 틀었더라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목소리는 엄청 크게 녹음돼 있고 상대방 목소리는 딥다 작아. 잘 안 들려. 근데 녹음된 이 상황이나 이 음질을 가만히 보면 전화는 누구 전화다? 녹음된 전화는 누구 전화다? 이재명 대표의 전화가 아니라 그 김진성 씨 상대방 전화였단 말이야. 그러면 전화 소유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죠. 이재명 대표 목소리보다. 전화 소유자의 목소리가. 근데 전화 소유자의 목소리는 쥐꼬리만큼 돼가지고 들릴 듯 말 듯 되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는 쩌렁쩌렁 들리고 이렇게 됐더라고. 예, 손 봤다라는 거지. 왜? 언론 플레이 하려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네. 아마 앞으로 이 친검 기자들을 통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낼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기분 나쁜 게 김부겸 전 총리예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계속 거론되는 것도 우리로서는 꽤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경수도 김부겸도 본인들은 둘 다 이낙연한테 관심이 없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 마음이 없어요. 둘 다. 특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잖아.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김경수를 걸고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김경수를 파는 거야. 말 맞잖아. 우리말 맞잖아. 김경수를 괜히 팔고 있어. 누가? 이낙연이. 그럼 김부겸은요? 사실 김부겸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김부겸은요, 지금 본인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은 지금 현재 정치 활동으로 돌아올 생각 별로 없어. 이 양반은 강연 다니고, 그 다음에 방송 활동하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재단, 그 재단에 이제 그 후원금 좀 걷고, 이런 거 활동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자꾸, 비명계 3인방 이런 식으로 들먹거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부겸도 조금 찝찝할 거야. 물론 이 양반은 그거 가지고 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써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김부겸, 김경수의 경우는 이낙연 쪽에서 활용해 먹고 있다. 즉 팔아먹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 장용진 왜 그 김동연은 없니? 김동연은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는 검찰이 직접 또 한 분을 건드리고 계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 타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재판으로 이재명을 때리고 문재인은 검찰 수사로 때린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 진영은 내부적으로 약화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내부 분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 과정에서 불쏘시개로 쓰이는 게 뭐다? 현재 김부겸, 김경수 등인 거죠. 김부겸은 약간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는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팔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보는 사실상 검찰의 의도에 매우 부합하는, 검찰한테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 편을 들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면서 좀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벌써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걸려와요. 오래전에 저랑 연락이 끊겼던 학교 선후배 이런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꺼내다가 갑자기 저보고 그럽니다. 이재명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재명 믿을 수 있냐? 혹은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세상이 바뀌냐? 이딴 소리를 합니다. 네,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 내가 무지랭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무지랭이가 그런다고 할지. 근데 자기들 딴에는 운동권 좀 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 바뀌느냐,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씩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떠버려온 얘기인데 이재명 된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한단 말이야? 나이를 60 가까이 처먹고는 그걸 나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전화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지지할 생각 없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이거 유죄 나오지 않겠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겠어? 10월달 선거 나온다는데 괜찮겠어? 제가 됐든 바로 대받아칩니다. 이재명 제목이 뭔지는 아세요? 몰라. 이재명 제목이 배임이에요. 배임이니? 뇌물 아니었어? 배임이에요. 몰라. 돈 받았다 그러던데 안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배임이라고 한 거라고. 그럼 아무 말 못해요. 오늘 전화 온 선배는 저보다 꽤 오래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환갑 다 돼 갈 거야.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말문을 막아박아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대.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뭐겠어? 내 떠보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 지지할 생각 없냐? 이재명 말고? 씨발. 누구? 그래서. 백예백 김동연입니다. 백예백 김동연. 지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 갈아탈 생각 없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김동연입니다. 김동연 쪽으로 올 생각 없냐? 없다 임마! 안 가! 김동연 지사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이게 김동연 지사 당사자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이게 김동연 지사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난 너한테 안 가. 오늘 제가 이 김동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10월 위기설 결국 버티는 사람은 김동연인 거죠. 이낙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낙연하고 뭐 어떻게 보면 한통속인 것 같아. 지금 제가 꽤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한 두어 명까지 들을 때만 해도 그런갑다 하지. 근데 3명, 4명 들으니까 아이씨 이런 썩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